자,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요새 날씨가 너무 덥죠? 네,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. 예, 이거 뭐 그렇다고 또 실내에서 계속 에어컨 바람만 쐬면은 또 냉방병 걸리잖아요. 네. 예, 에어컨을 조금 온도를 높이고 선풍기를 조금 트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창문 조금 열고. 아, 네, 참고하겠습니다. 예, 참고하겠다고요? 네, 네. 네, 저 잘못 들었는데 친구하겠다고 하는 줄 알고. 자,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은 뭔가요? 네, 첫 번째 해외 소식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이라는 소식입니다. 네. 이런 가운데 남미 대륙에서 발생한 람다 변이의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은데요. 이 구체적인 데이터나 연구가 없다 보니까 지구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4차 유행이 언급되고 있는 이 상황에 델타 변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뭐 람다 변이는 또 뭡니까? 이게 뭐 람다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고요? 네, 이 람다로 이름이 붙여진 코로나19 변이는 최근 들어서 새롭게 출현한 변이는 아니고요.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남미의 페루에서 처음 출현을 했습니다. 이 WHO는 지난 4월 이후 2달여 동안 페루 신규 환자의 80%와 아르헨티나와 칠레 확진자 3분의 1가량의 원인을 람다 변이로 분류를 했는데요. 이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감염된 것도 이 람다 변이로 알려졌습니다. 이렇게 람다 변이는 대부분 남미 대륙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데 이 미국과 캐나다, 유럽 일부 등 약 30개 나라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람다 변이가 발생한 페루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서 이 치명률이 9%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. 이 때문에 람다 변이가 최근 확산세가 무서운 델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WHO는 아직까지 관심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. 이 WHO는 코로나19의 모든 변이 바이러스가 위험하거나 의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나 치명률, 또 백신이 효과를 미치는지 등을 고려해서 우려 변이와 관심 변이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분류 기준으로 람다 변이는 현재 우려보다는 한 단계 낮은 관심 수준이고요. 참고로 이 비슷한 수준의 변이 바이러스들로는 에타, 요타, 카파 등 4종이 있고 또 기타 감시 대상인 변이도 10여 종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전파력은 물론 치명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양한 형태의 변이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이 델타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근거는 그러니까 이제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. 네,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. 자, 그런데 좀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 세계가 이 방역에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될 것 같고, 네. 또 얘기 나온 김에 이 세계의 코로나19 관련 소식 더 좀 들어볼까요? 네, 이 호주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시드니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외출 금지 등의 봉쇄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. 이 16일 종료가 될 예정이었던 이 봉쇄령이 30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. 처음 봉쇄령이 시작될 때는 2주를 예정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를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난 7일에도 1차로 연장을 했거든요. 그런데 또 12일에는 116명으로 100명대까지 무너지는 등 이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서 한 번 더 연장이 불가피했던 겁니다. 어제도 이 지역 신규 확진자가 대략 100명 정도 나오면서 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재연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이 장기 봉쇄령도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작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호주의 누적 확진자는 31,323명, 사망자 수는 9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그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죠. 미국은 좀 어떻습니까, 지금?
네, 미국도 현재 이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시작되고 있는데요. 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CNN 방송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3,34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결과는 일주일 전보다 97%나 증가한 수치고요. 예. 이 미국은 지난달 초부터 하루 신규 감염자가 대체로 10,000명 선을 유지를 했었는데 예. 이 지난 9일에는 48,200여 명대로 치솟았고요. 12일에도 32,7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예. 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조너선 라이너 의학 교수가 분석한 결과 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확진자의 3분의 1이 나왔고 이 대부분 백신을 맞은 노인층보다는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에서 집중 감염이 일어났다면서 이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안 맞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. 이렇게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이 이외에도 불과 2주 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,600명대 사이를 오가던 네덜란드도 이달 1일 800명대로 감염자 수가 급증하더니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10,000명을 넘겨섰고요. 이 영국은 더 심각한데 지난 7일 이후 닷새 동안 매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 명이 넘는데 이게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있었던 5개월 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. 예. 또 다른 유럽 국가 중에 프랑스도 2주 전 하루 2,000명 선이었는데 최근엔 4,000명으로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. 예. 이 관광객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이탈리아는 이번에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. 이 경기를 관람하고 또 대표팀이 귀국하는 모습을 들뜬 기분에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고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터라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여 있어서 이 향후 신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터키요, 터키. 네네. 터키도 그 델타 변이가 크게 늘었다면서요? 네, 이 파흐레틴 코자 터키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에 비해 약 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코자 장관은 일주일 전 284명이었던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약 750명으로 증가했다면서 이 전체 81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고요. 이 코자 장관은 지난 주말의 확진자 수는 그 전주와 비교할 때 20%가량 증가했다면서 일부 지역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동남부 지역의 확진자 수 증가가 두드러진다면서 백신 접종을 촉구한 건데요. 이 전날 기준 터키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,404명, 또 누적 확진자 수는 548만 6,99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뭐 알파, 베타, 뭐 델타, 또 변이 바이러스 종류 중에도 아까 말씀하셨죠. 뭐 에타, 요타, 카파. 네. 이거 뭐 이러다가 매번 그 장마철에 태풍 이름 바뀌듯이. 네. 이거 참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은 매년 새로운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이런 네. 생각도 듭니다. 냉정하게. 예. 걱정입니다. 자, 다음 소식은 뭡니까? 네, 다음은 미얀마입니다. 이 미얀마 군사정부가 시민들을 상대로 한 학살과 고문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이 현재 매체인 미얀마 나우는 중부의 사가인 까니 지역의 주민들이 최근 근처 숲속에서 시신 15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. 이 대부분 옷이 벗겨져 있고 눈이 가려지고 묶여있는 채로 발견이 됐고 또 목과 얼굴 등에 칼로 베인 상처가 남아있는 등 고문당한 흔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 까니 지역은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반군부 저항운동의 거점으로 떠오른 지역인데요. 이 숨진 주민들은 앞서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정부군이 까니 구역의 마을들을 잇따라 습격한 뒤에 실종이 됐었는데 이 한 마을 주민은 숨진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붙잡힌 뒤에 살해가 됐다면서 이 말 그대로 대량 학살이 벌어진 거라고 전했습니다.
또 이번에 숨진 채로 발견된 주민 15명 이외에도 아직까지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 연합에 따르면 어제까지 군부 쿠데타 이후 군과 경찰에 살해된 사람은 906명으로 집계가 됐고 5,2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전했습니다. 참 미얀마는 너무 좀 복잡하더라고요. 이 좀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. 이제 언제쯤 이 복잡함이 정리가 될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답이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. 네. 좀 잘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시민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이러면 안 되죠. 네. 자,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? 네, 마지막 소식은 파키스탄 북부에서 중국인 기술자와 치안병력 등 30여 명을 수송하던 버스가 폭발해서 10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. 네. 이 폭발로 외국인 4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숨졌고 또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. 이 폭발한 버스는 근로자 숙소에서 어퍼 코이스탄의 수력발전소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폭발 원인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해외 소식.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네.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.